자, 시작해 봅시다. 전기 파트의 두 번째 얘기네요. 전류와 전압과 마지막으로 저항과의 관계입니다 하는 거예요. 물론 최종적으로 비교되면 뭐예요? 어머니 법칙입니다. 맞아. 자, 일단 먼저 I, 커런트는 전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지?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네요. 안돼요. 전류는 흘러간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1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지나간다면 우리 이것을 1암페어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네. 물론 전하량의 크기는 전류와 시간의 곱입니다. 그치?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럴 때 2쿨롱의 전하가 10초 동안 흘러갔대요 합니다. 몇 암페어입니까? 0.1. 그렇죠? 200ml. 0.2암페어. 10밖에 하지 마. 한 단계 더 세월이 나가면 암페어로 해. 세월이 멋진 걸. 이제 밀리암페어. 그렇습니다. 나 머스켓을 이러는 줄 알았는데 이거였어. 다시요. 0.4암페어의 전류가 1분간 흘렀답니다. 몇 쿨롱의 전하가 흘러갔습니까? 0.4A. 0.24 400에 1분이잖아요. 15. 60초죠. 24. 24 너네 나누기 못해? 그래서 쿨롱 퍼 세커라는 걸 나도 뜻했었지. 못해. 나도 못해. 세커니까 24 24겠지. 쿨롱의 전하가 흘러갔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 자, 혹시 학교에서 1쿨롱의 전하는 전자 몇 개입니다를 네? 했어 안 했어? 아직 네. 전류 시작 우리 여기 시작도 안 했어요. 저희 이제 이거 비비는 1쿨롱의 거예요.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승계의 전자가 모이면 1쿨롱만큼 됩니다. 최상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뭐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네. 이 얘기를 당신도 알고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랬어요. 1.25 곱하기 10에 19승계의 전자가 200초 동안 지나갔대. 몇 암페어야? 예? 빨리 계산해봐야 돼. 했잖아. 적으셨잖아. 200. 아닌데. 암산하겠다고요? 대단하신데? 125? 5에 10. 50. 아니야 이거 되게 커 숫자. 400 아니에요 10에 17. 0.0. 200분에 저게 5 곱하기 10에 19. 50이 모자라잖아. 전자가 아닌데. 1.25 곱하기 10의 19승계의 전자가 지나간대요. 얼마 초 동안? 200초. 동안. 곱하기 1 해볼게요. 0.1A 전자가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는 1쿨롱이었잖아. 네. 암페어 단위가 뭐였다고? 쿨롱 퍼 세카예요. 네. 세카는 돼 있지만 쿨롱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10에 18승 10에 19승 하니까 10에 남고요. 1.25와 6.25 사이는 다섯 개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면 5하고 200이니까 1000분의 10이죠. 100분의 1 쿨롱 퍼 세커, 100분의 1 암페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야. 귀여워. 처음 배운 거야? 아니요. 니들한테 했잖아. 선배들 중에 심각한 이런 류의 문제 엄청나게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너무 신기해서요. 다시 볼 때마다. 전자가 2.5 곱하기 10의 20승계의 전자가 지나갔답니다. 500초 동안에 해봐. 500초. 어머. 2.5. 아이 새끼들 암산하고 있다. 씨, 암산 대가리가 안 되는 것들이. 6 곱하기 10에 18승. 아이 암산 된 놈들이 암산해야 하여 이씨 아직. 진짜 능력도 안 되는 놈들이 암산한다고 지랄이야. 이건 암산 못하게 아까 거 되겠냐? 근데 되겠냐? 0.5A 아니, 찍지 말라고. 그래 찍지 말라고. 찍은 거 아니야? 되겠냐고. 틀리면 다 우리 한번 하자. 맞는 거 같은데 예, 내가 뭐 답을 알고 이러면 던지는 건 아니고요. 아 잠깐만요. 진짜 잠깐만요. 불고 있어요. 진짜 잠깐만. 아니다. 500초라는 시간 동안에 2.5 곱하기 10의 20승계의 전자가 지나갔답니다. 6.25 곱하기 10의 18. 18승계의 전자면 1 쿨롱이거든 하겠습니다. 발음이 찰져.
10의 18승과 10의 20승 자유니까 10의 2승 나오네요. 뭐 까지 10의 2승하고 요거 두 개 더 던져내봅시다. 되겠습니까? 네. 2.5하고 6.25는 25. 2.5배 차이 납니다. 맹. 누가 뭉쳐. 25라 했냐? That's me. 뭐 어차피 뭐 이번에도 상관없죠. 실력 12.5 5 곱하기 2.5면 12.5죠. 단순해서 맞습니까? 0.5. 네. 예. 9의 쌀을 다 빠지고 9의 1 되겠네요. 쿨롱 퍼 세컨 왜요? 암페어입니다. 어? 되겠어. 12.5. 9의 1 멍청아 치워놔. 그래. 되겠어? 됐냐? 네. 12.5면 이거 좀 마음에 들어. 여기다 곱하기 8 곱하기 8 하면 100분의 8이 될 겁니다. 오, 나 맞았어. 쓰고 계시겠어. 0.08. 쌤, 1암페어가 되게 2.5로 나눠야 되는데 2.5. 그 앞에가 굉장히 크다고요? 네. 이거 굉장히 크죠? 됐나? 네. 아 진짜 산수에서도 못해서 이러는 거야? 아, 저 했어요. 잘한다. 뭐 10에 18선 하니까 허덜거려서 그런데 곱하기 1하는 건 뭐달라. 자, 도서에 흘러간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예. 흘러간 전하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눈으로 흘러간 전하량을 표시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 측정한 게 전류계가 되는데요. 전류계는 어떤 저항체가 있다면 전류계는 직렬연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전지 플러스에 맞춰서 건전지 마이너스 맞춰주겠고요. 이때 전류계의 눈금 단자를 보면은 가운데 제로가 돼 있고요. 500 밀리암페어, 50 밀리암페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단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 세 개의 단자 중에서 일단 정확한 전류값을 모를 때는 최대 전류 5암페어에다가 단자 맞춰주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줬죠. 눈금 별로 안 움직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mA 단자에 다시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200에 맞춰주네요. 무슨 뜻이야? 200 밀리암페어. 200mA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해됐어? 전류계는 저항 없이 직접 건전지에 직접 연결하시면 곤란한데요. 그러면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가면서 전류계가 망가뜨리죠. 예, 그렇게 해서 망가뜨린 전류계가 한 해에 각 학교마다 한 10,000개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류계는 저항에 직접 연결하는데 왜 그래라고 하는 문제가 세페이드 여러분들 문제 푼 거에 아마 창업 파트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전압계라는 놈은 저항에 직렬 연결하거든요. 그 둘이 차이 이해되겠습니까? 네. 왜요? 전류계는 저항값이 너무나 작고요. 반면 전압계는 저항값이 너무나 커요. 네. 그래서 병렬 연결할 때 이 아. 전압계 쪽은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하. 여기 전류계도 마찬가지. 즉 전류가 있다 없다, 전류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전류 흐름 차이가 극히 미미하게 만들어놓은 게 전류계. 이해됐어요? 네. 만약 전압계가 이쪽에 저항값이 매우 작았다면 위쪽으로 전압이 전류가 많이 지나가면서 저항 쪽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지 않게 하는 상황이라고요. 엄청나게 큰 저항값이 있으면서 아주 극소량의 전류만으로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전압계가 됩니다. 이래서 네. 우리가 보통 전류를 물의 흐름에 많이 비유합니다. 물이 잘 흘러갔다, 전류가 많이 흘렀다 하게 되는데요. 물 흘러가면 수위 차이가 있어야 물이 흘러가겠죠. 이 수위 차이에 해당하는 설수압 또는 전압. 전류라면 전위차, 전압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네. 그 전압 기전력을 만드는 걸 전지라는 이름을 쓰는데 전지 두 개를 직렬 연결합니다. 전압이 2배 올라가겠다. 3개 직렬 연결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3배 올라가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압은 주로 수위차, 수압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을 우리는 저항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저항은 비장로의 길이에 비하고 단면적 반비례합니다. 저항체의 길이와 저항체의 단면적에 대해서 저항체의 로우는 비저항이라는 이름을 써요. 비례하다 할 때 비예요. 아닐 비자 아니에요. 비장로 값이 매우 작아요 하면 전기 잘 통하겠다, 저항이 작다 하는 도체를. 비장로 값이 매우 크다 하면은
부도체 또는 전원체 이름을 쓸 수 있죠. 비정 로 값이 아예 0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있어요. 뭐지? 반도체? 초전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해됐습니까? 네. 자, 요 놈의 값을 1, 5이라 할게요. 두 개 이루어놨습니다. 몇 옴짜리입니까? 2호. 이요. 이건 2옴짜리입니다. 이렇게 된 건 얼마? 2분의 1호. 요거는 2분의 1옴이 되겠죠? 어라? 어라? 요게 1옴인데 단면적이 S2S가 됐잖아. 아, 네. 자, 그럼 요걸 망치로 쿵쿵쿵 쳐가지고 길이를 우와. 2L로 뽑았어요. 4옴. 요거는 그렇지. 4옴짜리예요. 단면적이 2분의 1S가 되면서 말이야. 알고 있었어. 이해됐어? 네. 요걸 반절 잘라가지고요. 2분의 1호. 네? 이렇게 했습니다. 2분의 1. 2분의 1. 이건 4분의 1옴이죠. 왜?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 길이가 감정이 늘어났구나. 2분의 1의 단면적은 2S가 된 거잖아. 아, 네.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게 낚여요. 나중에. 네. 나잖아. 낚이는 게 본성이야? 아니가 물고기가 아닙니다. 너 지금 물고기 비하해? 물고기 낚이는 게 자. 적당히 맞아? 마지막이네요. 오의 법칙입니다. 저희는 IR. 도서에 흘러가는 전류의 세기는 걸리는 전압에 비례하고 그게 저항에 뭐냐? 반비례합니다가 되어 있어요. 네. 물론 뭐 V 이꼴 IR이라든지 R은 I분의 V로 변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로 자주 나오는 건 X축 전압축이고요. Y축 전류축이네요 하겠습니다. 우와. 같은 전압에 대해서 가는 전류가 잘 흐르고 나는 전류가 좀 잘 못 흘러요. 누가 저항이 큰 게야? 나가 저항이 큰 거고 가는 저항이 나가요. 나가요. 이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우와. 그럼 다가 저항값이 더 작아요. 아, 커요. 그렇지요. 네. 아유. 되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요게 1옴 흘러가고요. 2옴 흘러가고요. 3옴이래요라고 해보죠. 우와. 가나다의 저항비는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1대 2대 아우 진짜로 3대 2대 1. 디질레이션. 가가 저항값이 육 대 작은데 아닌가? 어? 6대 6대 3대 2 아니야? 6대 3대 2. 저항 R은 R분의 V죠. I분의 V를 쓸 수 있죠. 엄청 네. 가나다. 지금 아, 이거 가나다가 어떻게 알지? 전압이 똑같잖아. 네. 굳이 전압은 시겠을 거 없지. 네. 전류세기 가는 3A고요. 나는 2A, 가는 1A인데요. 아, 6으로 통분시키세요. 2대 3대 6. 이게 3대 6 나오더래요. 틀렸네. 가나다의 저항비는 2대 3대 6 나오죠. 아이고. 저항 두 개면 학생들이 다부터 말한 거야. 저항 두 개면 사람들이 잘 안 헷갈리는데 세 개면 박살나는데 그러지 말아요 하겠습니다. 알겠나?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였다? 저항의 역수예요. 반공역 대 R분의 1. 알겠어? 네. 제발 헷갈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 그리고 옴의 법칙에 대한 내용까지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게 저항의 연결 파트인데 일단 이거 먼저 정리하십시오.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아, 연결을 이거 진짜.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거 뭐 찍어놔서 못 보나? 당연하죠. 저집 가서 보이는 배경화면으로 하세요. 잘했어 채원아. 지우지 마시고 채원이 뒷모습 칭찬해주고 뭐하라. 아 나와서 싸워. 유진아 사랑해. 난 별로. 채색색이야. 옥상으로 떨어져. 싫은데? 그뭐 선생님 아까 거 질문해도 되나요? 뭐 이거 뒤에 있어요. 한 우리는 분 앞에 들어보야죠. 그러네요. 이거 끝나고 나서 할게요. 예. 재밌냐? 얘들아 아무나 단톡에 올려주라. 이거 올려. 자, 진짜. 내가 올려줄게. 뭘 아. 나 스크린 타임 15분밖에 안 돼서 안 돼. 그게 뭐야? 이따 놀 때 올려줘. 자,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연결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네. R1이란 저항체와 R2란 저항체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우리는 직렬 연결해요. 이 경우 전체 저항값은 단순합니다. R1과 R2를 더하면 됩니다. 하면 저항 R1과 R2를 우리 알려. 병렬 연결했는데요. 이 경우 R 토탈 전체 저항값은 그 역수를 취해서 R1 더하기
R분의 A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증명 방법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증명 많이 해봤죠. 두 가지 방법으로 증명하는 걸로 기억되는데요. 기억나십니까? 네. 정체의 단면적 S1, 단면적 S2가 다르고 길이는 서로 같은 정체 이 둘을 병렬한 거는 단면적 S1과 S2의 합에 해당하고 길이는 똑같은 이런 저항체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항의 정의대로 설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요. 기억 못 하시면 그렇죠. 이거 한 거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주 된 거 같은데. 네. 3주 전에 했다. 네. 당연하죠. 아 기억나죠. 반면 여기에 전압을 만약에 걸어준다면 이쪽에 걸린 전압이나 이쪽에 걸린 전압이나 뭐하다? 똑같아요. 같다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전체 흘러간 전류 I 토탈은 위쪽으로 흘러간 전류 I1과 아래쪽으로 흘러간 전류 I2의 합이잖아라고 하겠습니다. 오미 법칙을 통해서 R 토탈 분의 전류의 세기 다시 전압 V 토탈은 V1의 R1 V2의 R2인데 전체 전압과 V1, V2가 어때? 같잖아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거 놔둘 필요 없이 1 써버리면 우와. 50과 똑같다 하는 우와. 저기요 우리 수업 때 했어요. 아니 왜 다 잠깐 했어요. 없잖아요. 3주 전에 했잖아요. 그리고 저게 뭐 출연이요. 야 이렇게 대놓고 그때 물어봤다. 그래서 병렬 합성할 땐 차라리 아 몇몇 가지 자주 나오는 저항값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놈이 60과 3옴입니다. 병렬 합성하면 얼마? 2옴 나오죠. 병렬이 어떻게 9옴 나와? 아 뭘? 아니 나한테 아, 하신 미안해. 건데. 10옴짜리하고 10옴짜리가 준비됩니다. 4옴 8 8, 8 8. 아 이거 잘하냐. 40 20옴짜리와 30옴짜리예요. 그러니까 병렬 합성하면 얼마 나와? 12 그렇죠. 이건 12옴짜리 나와요. 100 50분에 120 아니 뭐래 600 아 그래 저 저하고 곱하면 그래 10분에 이거는 12옴짜리 나와요. 너네 계산 왜 이렇게 빨라? 어? 유진 최대한 3옴, 3옴, 3옴 병렬이에요. 얼마 나와? 3 네, 1이네요 2옴 나오죠. 그거 3분의 3분의 1 R분의 1은 그죠? 아, R1 네, R분의 선택 1 더하기 고마워. R3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1, 저 3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음 요게 3옴짜리가 아니고 6옴짜리였어요. 요거는 2옴짜리예요. 이거요? 2분의 1 빨리 해봐 6분의 2, 6분의 3, 1옴이죠. 예, 다 적어놨잖아요. 아이 웃겨? 누가 쪼개냐? 됐습니까? 네. 됐어 요놈에 우리가 전압을 걸어줍니다. I1의 세기하고 I2의 세기 누가 더 클까요? 똑같아요. 똑같죠? 아이 아이쿠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와 동일하고 저항의 병렬 연결에서는 전압이 동일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네 가정용에 사용되는 이런 뭐 멀티탭도 그렇고 이것들은 병렬 예, 병렬이죠. 왜 병렬했습니까? 그 하나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각 전기구당 똑같은 전압을 걸어주기 위함이다 하겠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인 꼬마 전구 하나를 220V 해놨다면 당연히 커지겠죠. 우와 재밌겠다 근데 꼬마 전구를 한 100개 정도 이상을 쭉 직렬 연결시킵니다. 우와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꼬마 전구는 한 3V 정도까지 견뎌내요. 우와 꼬마 전구라고 불러주는 게 1.5V 건전지 견뎌내고 3V 건전지까지는 견뎌내요. 근데 4.5V 하면 거의 100% 터져요 터져요. 근데 근데 그런 꼬마 전구를 100개를 쭉 직렬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220V 꺼지면 100개에 따라서 2.2V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그 꼬마 하는 거 전구 본 적이 직렬 있나요? 연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용된 게 어딥니까? 그 크리스마스 트리잖아요. 오 그 크리스마스 트리 꼬마 전구 하나를 바로 220V 하면 박살나요. 터져요 근데 그게 쭉 직렬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개의 직렬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각각 한꺼번에 다 켤 수도 있고 뭐 꼈다 켰다 반복하면서 반짝반짝 몇 개가 고장나면 터져요? 직류는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어. 이런 경우에는 하나가 고장나면 나머지는 다 꺼지면 되겠죠. 이해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전류, 전압,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 그리고 세 개를 연결한 ohm의 법칙, 가정용의 병렬 연결하고 있는 전기를 병렬 연결시키고 있는 네. 내용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네. 역시 전압기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맞추고 그리고 저항체에 병렬로 연결시켜달라 하는 것들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항 없이 그냥 건전지에 직접 연결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다고 해요. 즉 우리가 어떤 저항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전압 V1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어도 괜찮겠고요. 저항체가 있고 그냥 여기에 전압계를 측정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네. 내용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시고 역시 마찬가지 문제 좀 풀어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오늘 여러분한테 정전기와 전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전류 얘기하면서 이제 전류의 세기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전하는 크기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저항체 연결, 저항의 직렬연결, 병렬연결, 그래서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하는 문제 다 되겠다고요. 물론 좀 더 진도가 나간다면 저항체를 이런 식으로도 연결할 수가 있겠죠. 직렬, 병렬, 혼합한 거 말입니다. 어머. 그래서 여기에서 6옴, 3옴, 2옴 걸고 여기에 전압을 12V 걸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하는 거예요. 저 오늘 구해야죠. 일단 먼저 할게 요게 2옴이다라는 병렬이 되겠고 2옴짜리 병렬 직렬되니까 4옴이다 되겠습니다. 4옴에 12V라면 전체 전류색이 3A가 이쪽으로 흘러간다는 거 되겠습니다. 3A의 2옴이라고 이쪽에 6V를 걸 수 있겠죠. 네. 12V 중에서 앞에서 6V 먹었어. 뒤에서 나머지 네. 6V 못 뺐다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우와. 6옴에 6V라면 이쪽으로 1A, 6V에 3옴이면 아래쪽으로 2A, 3A가 위로 아래로 1, 2 나눠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은 소리를 재밌네. 알겠어요? 네. 연습도 해보시고 오투 문제를 푸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아까 나눠드렸던 내공 힘은 문제량이 너무 적은데요. 오투가 없다 한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내공 힘 푸시고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문제들 풀어내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하세요. 뭐?